근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채권 투자 많이들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주식 대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채권을 매매할 수 있고 또 ETF나 펀드형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채권은 크게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으로 나뉩니다. 장내 채권은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외 채권은 증권사가 선별해서 매입한 뒤 이제 소비자들에게 되판매하는 선별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품이 용이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 구분이 되어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외 채권이랑 장내 채권이랑 그러면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냐? 근데 앞에서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장외 채권은 뭐냐면 증권사가 개인이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전화 오거나 아니면 객장 가서 뭐 이렇게 사고 팔 거예요 라고 할 때 조금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트레이딩하는 장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HTS, MTS,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금리 인하기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러면 채권 투자할 때도 사실은 그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이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금리가 떨어질 때는 장기 채권이 유리할까요? 단기 채권이 유리할까요? 단기요. 단기 채권? 네. 장기 채권이 장기인가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니까 금리가 높을 때 걸 사두고요. 수익률적인 그치, 측면에서. 만기가 길어지면 그쵸. 훨씬 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상승기에는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이럴 때는 단기 채권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최근에는 주식이랑 채권이 동시에 오르는 모습이 이제 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사실 네. 예전에 해지 수단으로 좀 많이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서로의 해치 관계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거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나눠서 담을 때 안전한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안전한 거 생각하면 예금 생각하시는데 채권도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가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이 채권을 넣어둡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가 뭐 지금 저희가 아까 나 팀장님이 10만 원 얘기했는데 10만 원 언제 갈 것 같습니까? 내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예측이 어려워요. 근데 삼성전자 채권이 예를 들면 4% 이자 주겠습니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4%, 2년에 8%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쉽대요. 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에 조금 나눠서 보유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덧붙여 보자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권과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작년 8월 5일 기억하세요? 네, 블랙몬데이요. 오. 네, 정말 지수가 10% 가까이 네. 하락하는 그게 이제 세계 경제 리세션 공포가 들이닥치면서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고 불과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지난주 월요일 대답 안 했는데 뭐야, 아직. 지난주에 딥시크발 리스크 27일 1월 27일인가요? 27일 딥시크. 죄송해요. 날짜가 틀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웃깁니다 지금. 얼마 나 전 지금 막 맞추고 싶어가지고. 네. 얼마 전만 해도 딥시크발 리스크로 네. 인해서 시장이 또 굉장히 폭락했죠. 폭락하는 네, 일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채권은요, 이렇게 어떤 주식처럼 가치 투자의 개념보다는요, 이렇게 시장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 위기나 리스크가 왔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지대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발 리스크가 왔을 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른 자산 달러 환율 그리고 금, 유가. 네, 그리고 금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채권이
갑자기 가격이 급등, 그러니까 금리는 하락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장기 투자로서의 가치보다는 이러한 안전자산, 해지 수단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제 채권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유의사항들이 있잖아. 네. 예를 들면 뭐 실적을 봐라. 아니면 이제 테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따라 달라지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해라. 뭐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데 채권에도 주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때쯤 되면 요거 알려줘야 됩니다. 네. 네. 채권이라고 해서 마냥 네. 안전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채권을 바라보는 기준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채권의 특징을 보면은 만기까지 확약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채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을 보실 때 수익률과 만기 꼭 확인을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등급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A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트리플 B 마이너스 그 이상의 구간에서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하지 마요. 그 밑에는 저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안전한 아까 해지 수단을 활용하려면 그 이상을 해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채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채권은 그냥 지금 다 종합을 해보자면 이건 거예요.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면 채권은 괜찮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때 우리 그 코로나 이후에 막 금리 올랐던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5%대 딱 샀는데 갑자기 다음 달 되니까 6%, 7%짜리 나와요. 그럼 배가 너무 아파요. 배 아파요.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기일 때는 단기 채권 위주로 대응해라. 또 반대로 금리가 하락기일 때는 장기 채권으로 대응해라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신용 등급은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할 것 같냐 망할지 않을 것 같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BBB 이하는요. 돈이 잘 안 돌아서 망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인데 당연히 조금 더 안전한 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BBB 이상인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채에 투자하면 조금 더 좋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들? 좋습니다. 네. 컨펌 다 받으셨습니까? 네, 칭찬 좋습니다. 받았습니다. 컨펌 받았습니다.